용산 이전도 타격. 유리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에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국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ICBM 실험은 윤석열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은 도발이 새 정부 출범 시기인 5월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먼저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53%는 용산으로 가지 말고 청와대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36%가 용산으로의 이전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됐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해온 것처럼 취임과 동시에 이전이 가능할까요? 일단 아마 속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빨리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는 여론도 꽤 있을 텐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옮기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어제가 저는 데드라인이었다고 봅니다. 어제까지 예비비가 통과됐더라면 아마 5월 10일 이전에 용산 이전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될 수 있을 텐데, 어제가 아마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윤 당선인 측에서 만들어놨던 그 스케줄에 따르면 어제 정도까지는 이제 통과되면 예. 국방부 이사나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해서 5월 10일이면 일단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일단 일정을 짰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마 예비비 통과가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입장이 변화되지 않은 한. 이렇게 되면 5월 9일까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예비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 지금은 이제 아마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이 되더라도 지금 통이동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예. 지금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마 용산 이전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때부터 추진을 할 것 같고, 저는 임시로 일단 지금 현재 인수위가 있는 통이동, 삼청동 이 두 곳이 아마 첫 당선인의 집무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여론의 지지가 탄탄하진 않지만 집무실 이전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앞으로 국정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역대 당선인들보다 낮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 국민의 55%가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 초기에 보면요. 그러니까 당선 2주 이내의 시점입니다. 당선인들에 대한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요.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84%, 그리고 박근혜 당선인에는 78%, 문재인 당선인 때는 87%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역대 당선인들에 비해서 한 30%포인트가량 낮은 편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 기대감이 높지 않다기보다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열심히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사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해서 엄청난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좀 올렸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도 지적했는데 시점의 문제에서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보 공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안보 전문가들의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지금의 청와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뭐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어필이 되니까 초창기에는 좀 민생 문제 그리고 국민과 연관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이슈화돼야 되거든요. 근데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이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시더라도 본인이 이걸 이제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렇게 만약에 취임 이후에도 저런 지지율이 계속 나오게 되면 국정 동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민생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어차피 용산으로 그 취임 전에 옮기시는 건 좀 어려워졌으니 민생과 그다음에 국민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좀 천착해서 가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네. 너무 이제 용산의 그 집무실 이전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반대 여론이 높다는 기자의 질문에 윤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전직 대통령들께서 선거 때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다고 했고 또 시도도 많이 하셨으면 새로이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인 역사적인 결론을 내리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이미 국민들이 정치적, 역사적으로 청와대 이전에 대한 동의가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근데 집무실 이전 취지 자체가 국민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당선자에 대해서 좀 더 덜 권위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청와대 유지 그다음에 용산 이전을 물어봤는데 용산 이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비판들이 계속 나오면 당연히 저기 국민의 여론은 안보 공백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쪽에 더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저 질문이 현 청와대의 그 직무를 하는 거와 청와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그랬다면 저는 또 다를 수가 달랐을 것이다.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유지 이렇게 했으면 달랐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이제 변화라는 게 개혁과 혁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주 절대적으로들 찬성을 하죠. 하지만 그 변화라는 게 저런 것처럼 이제 이전이 되고 이러면 기존의 이해관계들도 얽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은 이제 그 찬반이 저렇게 좀 극명하게 나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당선인께서 저 브리핑하는 저 날의 한 말 중에 지금이 아니면 현 청와대에서 직무를 시작을 하면 옮기기가 어렵다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한 그 판단이 저는 좀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옮긴 지금이 안보 공백을 얘기를 할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그 직무를 하면서 그렇게 우려가 되는 어떤 안보의 빈틈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메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국무회의에 상정이 안 돼서 이제 더는 논의할 상황이 안 됐습니다만은 문재인 그 청와대에서 왜 그 윤석열 후보가 던진 말에 왜 우리가 뒷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도 좀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듭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과 집무실 이전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옮겨가면 더 튼튼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또 취임 이후에 통이동 집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서 청와대 지하벙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국가지휘통신 차량을 이용할 예정인데요. 국가지휘통신 차량 일단 크기는 미니버스만 합니다. 그 안에는요 통신망과 재난안전관리망,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있습니다. 화상을 통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지방 일정 소화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 차량을 이용해서 더 신속하게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통신 차량이 청와대 지하 벙커,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당장 뭐 남북이 무슨 교전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 지휘 자체는 합참해서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합참과 연결돼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의 어떤 상황에 대한 대응이 뭐 물론 뭐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당장 우리를 뭐 여러 가지 침략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저는 없을 거라 봅니다. 예. 북한이 ICBM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고도화하는 작업들 할 텐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러한 어떤 대통령이 지금 신속하게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우리의 안보의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미동맹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이게 더 사실 현재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북한의 지금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2년 동안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한미연합훈련을 빨리 조속히, 지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4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같이 이제 대규모적인 지금 연합훈련은 중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만간에 한미연합훈련을 예전에 우리가 하던 여러 가지 킬체인, 키 리졸브 훈련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는 것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확장 억제 전략을 확고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어떻게 한반도에 주기적으로 배치하느냐.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현실적 시점에서는 안보에서 더 효율적이고 더 필요한 것이지, 지금 당장 이동 차량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등등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뭐 이전하는 문제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즉 대통령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동맹국가의 어떤 안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고히 하느냐. 저는 여기 오히려 더 방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안보 공백을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른 곳을 다 놔두고 왜 하필 국방부로 가느냐. 군 통수부인 이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군정지휘부인 국방부, 군령지휘부인 합참을 동시에 옮기는 이런 일은 전시에 피난 갈 때 빼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만 아니라면,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곳으로 청와대를 옮기든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국방부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용산만 아니면 집무실 이전에 협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광화문으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옮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어디로 옮기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옮기지 말라는 의미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게 어떤 의미를 일으키십니까? 저걸 그냥 아주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어떻게든 당선자를 지금 청와대에서 하루라도 근무를 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한마디로 어떤 협조도 못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집니다. 지금 찾아낸 곳이 지금 용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떻게 저걸 좀 꼬아서 생각을 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2번이나 공약을 청와대 이전을 얘기를 했었는데 광화문만 보다 보니까 지금 용산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못 찾아냈던 장소를, 제3의 장소를 찾아낸 것에 대한 또 좀 감정적인 대응도 있는 거 아닌가, 또 뭐 그렇게 좀 삐딱하게 보게 되는데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의미로 안보 문제로 우려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 국방위에서 좀 그 현장 실사를 하고, 그런 그 공개할 수 없는 정보는 하여간 비공개로 하더라도 이것을 국회에서라도 좀 논의를 하면, 그러면은 그 국회는 또 국민의 대변인이니까 좀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에 대해서 좀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전직 장성들은 괜찮다고 그러고 또 어떤 고위 장성들은 또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국회에서 좀 이런 일은 좀, 이게 지금 갈등의 상황이 되니까
해결하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네. 최지문 교수님. 네. 지금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국방부만 아니면 협력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냐 좀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꼬아서 생각하셔서 그런 거고 그냥 안 꼬고 보면 그건 아니고 예. 기간의 문제,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예요. 청와대도 분명히 그렇게 밝혔어요. 국방부로 이전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방부 이전 아니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국방부 아니면 된다는 얘기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 국방부 합창이 동시에 옮기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예. 국방부 합참이 이제 같이 연쇄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5월 9일까지 이걸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좀 시간을 여유를 주시고 뭐 예를 들면 몇 달, 한두 달이든 이게 이제 국방부 관련된 분들이 아니면 전직 군 전문가들 이런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조금 안전하게 또는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시차를 좀 두면 거기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국방부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급하게 운영됐을 때 올 수 있는 1%의 안보 공백이라도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를 옮기는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래서 저는 뭐 국방부를 옮기시는 거 좋아요. 뭐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이게 너무 급박하게 진행하다 보면 혹시나 모를 또 유사시 4월이면 지금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잖아요. 한미연합훈련도 있죠. 그다음에 태양절이라고 김일성 그 생일이 있어요. 4월 15일이요. 예. 또 지금 ICBM 쐈는데 제가 볼 때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 지금 네. 윤석열 당선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합참을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보면 국방부 신청서가 있거든요. 거기 합참이 있습니다. 합참은 그대로 씁니다. 쓰고 국방부만 지금 거기 옛날에 한미연합사가 있어서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로 국방부가 이전하는 겁니다. 네. 현 단계에서는 국방부가 합참이 있는 건물로 이전하는 거, 합참은 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합참의 이전은 장기 플랜이에요. 예. 나중에 이제 남태령에 있는 이 수방사 쪽으로 이전하는 거는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합참이 이전하는, 그러니까 합참은 지금 작전을 지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 합참의 움직임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면은 좀 실마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의 가장 큰 걸림돌로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갈등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라는 감사원 측의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 임명 재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권 2학기 현 시점에서 재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인선 갈등이 일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 98조 3항에 보면요. 네.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의 제청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 당시에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위원으로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지만 당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예. 결국 임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감사원에서 인수위 업무 보고를 할 때 이 정권 교체의 혼란기에 이렇게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정책 중립에 어긋난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최재 감사원장이 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 청와대가 누굴 요청하더라도 아마 임명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감사위원에 대한 어떤 이 임명에 대한 갈등 문제는 감사원이 저렇게 입장을 고수하면 저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감사위원 임명 제청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양쪽은 대화의 문을 닫은 듯한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회동 관련해서는 그러면 뭐 연락을 실무적으로 이철 예. 수석과 지금 주고받는 관계? 예, 아니요. 전화나 문자는 아직 없습니다. 아예 오지 않았다. 아직 먼저 없습니다. 하신 적도 없고요. 먼저 한게 맞나요? 5월 데드라인 네, 문재인 대통령을 의지 없이 만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덕담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또 버티고 있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날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급물살 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저는 전망하세요? 급물살 탈 거라고 생각해요. 예. 두 분 다 부담이에요. 만약 만나지 않고 취임식에 만나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저는 현직 대통령도 그렇고 당선인도 그렇고 만나지 않고 예를 들면 취임식까지 만나지 않는 건 두 사람에게 다 부정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만날 거라고 봅니다. 언제가 됐든 빠른 시간에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제에 상관없이 그냥 만나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인수인계라는 게 지금까지 해온 거 인수해주고 그 인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만나서 얘기하다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가지고 논의하고 이러는 과정을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뭐 감사원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니 예.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나는데 큰 이견이 없을 걸로 보여져서 저는 빠른 시간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음 중이라도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갈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음 주엔 양쪽이 대화의 물꼬를 틀지 지켜보겠습니다.